헤스티아 여성의원의 대표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권정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성 질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개괄적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해부학적인 구조부터 준비를 해봤어요. 여성의 자궁과 생식기라는 내용인데요. 가장 아래쪽부터 살펴보면은 가장 밑에는 질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거기서 바로 자궁이랑 만나는 부분이 자궁의 목 부분, 자궁경부라고 합니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자궁 체부, 자궁의 몸통이 있고요. 체부 안쪽에는 자궁 내막이 있어서 이 내막 세포들이 많아졌다가 두껍게 많아졌다가 탈락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리 혹은 월경이라는 현상을 겪게 되는 거고요. 자궁 체부 양쪽으로는 가늘고 긴 관이 있는데 이 관들을 바로 나팔관 혹은 난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난관의 끝쪽은 난소와 만나고 있고요. 난소에서는 실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이런 장기들을 모두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 질환은 모두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많은 분들이 산부인과 외래에 오시는 이유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염증 관련된 증상일 거고요. 또 하나는 생리랑 관련된 증상이 있어요. 생리랑 관련된 증상도 보면은 뭐 생리량이 많아졌다, 생리 기간이 길어졌다,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월경과 부정출혈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합니다. 무월경은 말 그대로 생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리 사이클 3사이클 이상을 안 했다든지 6개월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를 무월경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생리 외에 출혈이 있는 경우를 부정출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신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증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임신이 아닌지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월경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워낙에 그 병태 생리 자체가 복잡하고 증상도 많고 치료도 아주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2부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월경도 많이 일으키지만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부정출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부정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로서는 다양한 산부인과적 질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궁내막 용종이라든지 자궁내막 병변 같은 게 있을 경우에도 부정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성근증이나 자궁 근종도 명시를 해두었어요. 근데 사실 성근증이나 근종은 부정출혈보다는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생리량이 많아지는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시고요. 실제로 가임기 동안에는 증상이 점점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리통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진통제를 복용하는데 그래서 진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타이레놀이나 이젠6 중에서도 에이스라는 성분을 드시게 되는데 이런 계열들은 사실은 소염작용은 없이 진통작용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리통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이런 계열들, 에드빌이나 브루펜, 이젠6의 다른 계열들 같은 약 경우는 소염 진통제이기 때문에 소염작용이 같이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복용법도 많이들 잘못 알고 계세요. 보통 아프면 아픈 시간부터 이제 복용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생리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올 때, 약간 생리가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복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시간 맞춰서 6시간 간격 혹은 8시간 간격 맞춰서 2-3일 정도 복용해 주시는 게 아예 우리 몸을 아프게 해주는 물질 자체를 생성되지 않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염증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염증은 크게는 질염과 자궁경부염이 있어요. 가장 흔한 것들이죠. 근데 질염과 자궁경부염은 실제로 우리가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병원에서 실제로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원인이나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질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질 쪽에 많은 균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상재균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자궁경부염 같은 경우는 임균이라든지 클라미디아 이런 성매개 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다양한 질염의 원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 3가지 원인이 질염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임상에서 보면 사실 가운데 있는 트리코모나스 지렴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가장 앞쪽에 있는 세균성 지렴이나 캔디다 지렴이 가장 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세균성 지렴은 특징적인 증상은 냄새나는 질 분비물이에요. 분비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가장 큰 원인은 질 내에 상재하는 가르넬라라는 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그 균을 치료할 수 있는 항원충제, 경구 메트로니다졸 약이라든지 아니면 메트로니다졸 성분에 질 쪽에 넣는 겔 성분, 이런 것들이 치료제가 될 수가 있어요. 트리코모나스 지렴의 경우도 역시나 분비물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는 트리코모나스는 원충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그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렴이지만 성매개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트너와 함께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치료제를 보면은 똑같이 세균성 지렴처럼 메트로니다졸 경구약이 치료제이긴 하지만 세균성 질염과 달리 질 쪽으로 넣는 겔 성분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꼭 경구약만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고통받고 있는 캔디다 지렴입니다. 캔디다 지렴은 소양증이 주된 증상이에요. 너무 가려워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잠을 자기도 힘들다고 표현을 하세요. 가렵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긁게 되고, 긁다 보니까 자결감도 생기고 따갑고 아프고 붓고 그런 증상들이 함께 생길 수가 있어요. 치료로는 이제 클로트리마졸 성분의 항진균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먹는 약도 있고 질 쪽으로 넣는 알약도 있어요. 특히 이제 클로트리마졸 성분의 질정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카네스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 알이 있어서 매일매일 6일 동안 넣어라 했었는데, 이제는 한 번의 치료로도 가능한 약으로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카네스텐 1 같은 제제를 사용을 하면 쉽게 치료가 될 수 있어요. 또 캔디다 지렴 같은 경우는 외음부염 한 70% 정도에서 동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같은 성분, 클로트리마졸 성분의 크림을 발라주시면 역시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렴에 대해서는 그냥 분비물이 좀 많아졌다, 그럼 나 지렴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면서 오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분비물이 많아진 것 자체는 지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 분비물이 많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 외에 분비물의 양상이 혹시나 변했다든지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내가 지렴인가 보다 생각하고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만 찝어서 제가 보여드리면, 일단은 2, 3개월 정도 생리 안 하면 꼭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임신에 대해서 꼭 배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렴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방치하지 않고 치료 받으셔야 되고,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산부인과 검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아마 정말 많은 질환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아주 적은 부분의 포인트만 쪽쪽 몇 가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궁금증이 생겼거나 평소에 불편했던 게 있으시면 저희 2부 시간에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네스텐 한 알로 빠르고 간편하게 지렴 원인균을 치료하세요. 지렴엔 카네스텐.